기독교 핵심 교리를 만화로 풀어낸 전도지 복음 메신저가 출간됐습니다. 기독교인 10명 중 7명은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계적인 영성 훈련으로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태화 국제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기독 영화를 소개합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 제1회 방송 아카데미가 14일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버려지는 전도지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 전도지 복음 메신저가 출간됐는데요. 노방전도가 쉽지 않은 해외 선교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만화 전도지 복음 메신저. 크기는 작지만 천지창조와 부활, 초대교회 등 성경의 핵심 스토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전도지는 성경 만화로 인기를 끌었던 성경 2.0의 제작자 김돈영 목사와 카카오톡 예수님 이모티콘을 만든 예아운 선교의 김기무대 목사가 함께 제작했습니다. 이들은 텍스트 위주의 기존 전도지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사람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화란 도구를 전도지에 접목시켰습니다. 만화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경계심을 좀 허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처음에 복음의 딱딱한 부분들을 만화로 접했을 때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것이죠. 만화 전도지라 해서 내용이 빈약할 거란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만화의 특징인 시각적 표현과 재미 요소는 살리고 한 컷 한 컷의 성경적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그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부활하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쉽게. 이 같은 노력으로 완성된 복음 메신저는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전도 활동이 제한된 선교지에서 전도지 하나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의 잇따른 번역 요청에 현재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문화에 맞게 번역하고자 70여 명의 외국인들에게 직접 검토도 받으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김디모대 목사와 김돈영 목사는 앞으로 10개 국어 번역 작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수익금은 미자립교회 도서기부 프로젝트에 사용하며 문서 선교의 사명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복음적 평화통일은 한국교회의 오랜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통일을 주제로 한 행사도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열의가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신대 이현우 교수가 실시한 통일에 관한 기독교인의 의식과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23%나 차지했습니다. 반대 이유론 통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조사에선 한국교회 안의 통일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독교 통일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95.8%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특히 20대 응답자 중엔 통일교육을 받은 이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수는 통일의식을 내재화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독교적 통일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성훈련을 기초로 올바른 크리스천 리더를 키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태화 국제학교 이야기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자율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태화 국제학교를 소개합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올바른 크리스천 리더 양육을 목표로 세워진 태화 국제학교. 경기도 용인 산자락에 위치한 태화 국제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저녁 기도 모임까지 교사와 학생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성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따로 그룹별로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를 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랑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런 부분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태화국제학교가 신앙교육에만 매진하는 건 아닙니다. 25명의 전문 교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체계적인 수업은 학생 스스로가 자연스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닌 자발적인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졸업생 전원이 UCLA, 뉴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국내외 수준급 학교로 진학한 것도 모두 자율적인 학습의 결과입니다. 일단 공립학교에 있다 보면은 입시 준비를 하느라 그냥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그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랑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태화국제학교 박광우 이사장은 좋은 대학 가는 학생보다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학생을 양육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 찾아올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런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발견하고 소망을 찾아서 그 비전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태화국제학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맞춰 단기 영성훈련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2차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선 기도 모임과 찬양, 말씀 훈련을 비롯해 영어와 수학, 논술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북적이는 피서지 대신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기독교 영화들을 모아봤습니다.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가 1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라고 믿는 한 무신론자 기자가 신의 보좌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을 그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파파 오랑우탄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20년째 사역하다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박철현 선교사의 헌신과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40년대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한 위대한 인물은 유대인 탄압 속에 만들어진 비밀 조직 티네이지 아미의 활약을 다룹니다. 영화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희생, 행동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함께 영화 루터를 보며 종교개혁을 이끈 믿음의 선지자 마틴 루터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사 20주년을 맞은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제1회 방송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방송요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송아카데미는 주변에 선한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초 실무 강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방송아카데미는 기사 작성, 카메라 촬영, 영상 제작 편집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기자와 프로듀서, 카메라 감독이 직접 지도에 나서 현장감 있는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튜디오 녹화 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방송요원은 무료로 수강 가능하며 그 외 수강 신청자는 제5기 글로벌 선교방송단 방송요원으로 등록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구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구티비는 한국교회의 선한 소식을 전하고자 지난해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출범했습니다. 현재 4천여 선교방송 회원교회와 교회 기자, 선교사 기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 중인 광화문 1번가가 화제인데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한 발달장애인 화가가 광화문 1번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주인공은 미래복지재단에서 활동 중인 박태현 작가인데요. 박 작가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 기회가 많은 세상,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은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 대통령에 바란다. 힘도 세고 내 손을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박 작가는 어린 시절 즐겨보던 만화 영화 영감을 받아 종이와 휴지, 페트병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데요. 2m가 넘는 초대형 태권 부위가 대표적입니다. 미래복지재단 정영석 상대표는 모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기와 풍부를 정말 또 명예를 누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만 한국 트로트의 대부 가수 남진 씨가 새해등교회 장로로 취임했다는 소식입니다. 1965년 데뷔한 남진 장로는 한국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하나인데요. 미워도 다시 한번, 님과 함께, 빈잔 등 수많은 곡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남진 장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한다며 이제는 인기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숭의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종탑 재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란 이름을 가진 종탑은 어둠을 깨우고 복음의 소리를 전파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재건된 종탑에는 50여 년 전 숭의교회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시간을 알리며 매일 타종됐던 종이 달려 있는데요. 구청과 협의해 주일과 평일 시간을 정해 타종할 계획입니다. 꽃과 잎은 믿음의 십자가 꽃을 의미하며 십자가 조명은 어둠을 깨우라는 의미를, 그리고 종은 영적인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선목 담임 목사는 교회의 종소리는 한때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웠다며 다시금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숭의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음악축제, 장기기증 서약식 등 지역을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역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뉴스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의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협상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전례를 보면 위협의 정도가 극에 달했을 때 협상으로 국면이 전환됐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최근 논평에서 미국이 오늘의 조선과 상대하려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물밑 교섭으로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빚이 있는 가구가 1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돈이 1,5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계청 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처분 가능 소득은 평균 4,63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 분담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1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셈입니다. 최근 몇 년 새 가계빚 규모가 커지면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의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주는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체류 아동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이 97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아동에게도 7,6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법무부 출입국 정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가 탈북한 신병군인을 중국 모처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한 17살 송모 씨는 신의주 모처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중 압록강을 헤엄쳐 중국 단동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10년 군복무 중 집에 전화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와 탈동성애 인권포럼 등 4개 시민단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 축제를 승인한 서울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옹호 조장하고 있다며 박 시장의 불통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시민단체 연합은 7일 오전 10시 한국 프랜스센터에서 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들은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헌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성서공회가 전 세계의 성경전서가 3,400만 부 이상 반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성서 보급 대비 반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로 662만여 부의 성서가 보급됐습니다. 이는 공급된 전체 성서 자료 중 73%를 차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